조정관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5분 중 4분은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증상 발현이 있어 재검사를 했고 확진된 사례입니다. 나머지 1분은 감염 경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9일 0시 기준 제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9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9일 자정부터 지금 이 시점 11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5분의 확진자는 7080 라이브 카페 1명, 동백주간활동센터 관련 1명,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분이 2분, 감염 경로를 확인 중에 있는 분 1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93번과 396번 확진자는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393번은 237번의 가족이고 396번은 제주 390번의 접촉자입니다. 또 395번은 제주 27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지난 22일부터 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증상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재검사를 했고 확진이 됐습니다. 397번은 동백주간활동센터 관련 확진자의 가족으로서 이분 역시 자가격리를 진행 중에 있다가 관련 증상이 나타나서 재검사를 받고 확진되셨습니다. 자가격리 진행 중인 분이 많이 계시고 또 격리 해제를 앞두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검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자가격리 중에 계시다가 확진되는 케이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080 라이브 카페 관련 이력으로 확진된 분들은 총 53명, 동백주간보호센터 관련은 1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주 394번은 한마음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입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8일 어제 하루 동안 21명의 환자가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9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격리 중인 환자는 총 218명입니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승현 행정부 이사님이 수도권 등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임시선별진료소 또 일선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에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또 제주로 와서 양성 판정을 받는 그런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이후 이런 케이스가 제주에는 총 5건에 달합니다. 입도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동일한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 동승자를 포함해서 의무 격리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역학조사의 부담도 가중됩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본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1층 주차장에서 별도 임시선별 검사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우리도가 공항만 이용객들인 경우에 사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계속해서 드렸고 그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 지난 18일부터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에서 수도권을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29일 0시 기준으로 총 754명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졌고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을 방문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공항 워크스루에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서울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관광객 등 많은 인원을 접촉하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분들께서는 증상과 관계없이 우리 선별진료소를 찾으셔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검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안심 코드가 출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8일 현재까지 제주 안심 코드를 설치한 이용자는 총 27,700여 명입니다. 또 28일까지 제주 안심 QR 코드를 신청한 업소는 총 3,441건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시설이 476곳, 또 음식점과 카페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2,965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 안심 코드가 도내 모든 업소와 기관단체에 부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 시설관리자분들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QR코드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편으로 발송된 QR코드를 시설 내에 꼭 부착을 해주셔서 도민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안심코드 앱을 다운받아서 다중이용 장소를 출입하실 때에는 앱을 꼭 실행해서 출입 명부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안심코드는 아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또 이용의 편의성, 역학조사의 신속성을 모두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이 제주 안심코드를 실행한다면 제주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용눈이, 다랑시, 녹고매, 솔로름, 고군산 등 오름 33개소에서도 해맞이를 보시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도는 연말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또 9차 특별방역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서 도내 해돋이 명소 등 주요 탐방오름 33개소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소규모 지역 감염이 이어짐에 따라서 여행이나 관광 등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또 방문자 간의 밀집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임을 도민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출입 제한 오름에는 저희들이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하고 또 탐방이 불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출입 통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준비된 브리핑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온라인 기자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JIBS 조창범 기자입니다. 입도 전 검사 의무화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도 전 검사 의무화에 투입된 인력 현황 그리고 공항만에 배치된 단속 인력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통계관입니다. 이 질문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입도 전에 음성 확인을 받는 건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여행을 계획하거나 이동을 해서 일정 기간 체류할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된 후에 가자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11월 정도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께서 제주도에 여행을 왔다가 올라가서 확진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도처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증상 감염의 어떤 근원이 될 수도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대국민 메시지를 저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제주도 올 때는 음성 확인을 받고 와라라는 이 메시지를 물론 꼭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메시지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제주도 올 때 이걸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12월 들어서 제주도에 여행 왔다가 올라가서 확진되는 사례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도 전 음성 확인을 받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이 조치는
그 조치에 의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항에 강서구에서 선별진로소를 설치해서 지금 상당 건수의 검사가 거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 개개인이 그런 의식을,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가 더 강한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 제주도의 그 어떤 권한 범위 내에서 타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을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거는 하나의 운동 차원에서, 문화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한 사항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타 지역 방문 도민 무료 검사 지원 현황과 그리고 행정명령서 발부 현황도 말씀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저한테 이제 그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주 도민이 아마 700여 분이 아마 검사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질문 주신 기자님께 그 통계 수치를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문준영 기자입니다. 24일부터 현재까지 특별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린 건수와 고발된 건수를 알고 싶다는 질문입니다. 예, 이 부분도 어저께 이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5개 각 영역별로 도, 실국, 행정시, 읍면동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전사적으로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취합해서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민소영 기자입니다. 사이프러스 확진자와 관련해 394번입니다. 증상 발현 시기 19일과 검사 진행 시기 27일 사이에 기간차가 다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이 검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사이프러스 골프 클럽에 대해서는 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저희가 알게 됐고, 그로부터 그분이 정상 시작일이 19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 현재 검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에는 그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늦었다기보다는 대부분에는 이분이 이제 검사를 좀 늦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확진이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대응 역학에 대해서 그 방역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 질문입니다. 열흘 이상 기간 골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전파력이 계속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 김영성당 사례처럼 이미 회복기에 들어선 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아닌지, 이 확진자의 골프장 외에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파악된 동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 역학조사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장 접촉이 많았을 거라 보여지는 것이 직장 내 동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료들에 대한 조사가 오늘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맞추어서 어떻게 역학조사 담량을 설정하고 범위를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네, 제주일보 강재령 기자입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민원인 방문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 등 기관과 시설 방역 대책과 공무원들의 방역 복무 대책 등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예, 총무팀장 이용철입니다. 공직사회 관련은 이제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2월 23일에는 연말연시 공직자 코로나 특별 방역 세부 지침을 이제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민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역 공직사회는 적용이 안 되는데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공직사회에서도 유지하는 걸로 하고 내방객 음료 제공 금지 이러한 지침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최근 아마 제주시의 공직자 확진 관련해서 어제부로 전체 부서, 행정시, 그다음에 산하기관까지 특별 메뉴, 비상대응 매뉴얼을 전부 전파를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공직자가 확진이 되거나 공직자가 이제 그 접촉자로 분류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즉시 업무를 중단해서
방역부서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도청 청사 내에 방호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안심코드를 반드시 인증을 받고 청사 출입하는 어쨌든 외부로부터 이제 도청을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는 반드시 공직자는 육지를 방문했었을 때 코로나19로부터 어쨌든 본인과 어쨌든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코로나 진단 검사 실시하도록 12월 1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125명 검사를 받아서 저는 음성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입니다. 제주 안심코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증 앱으로 연결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안심코드 인증 연동과는 별개로 증 어플을 운영하는 업체로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가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기간 동안 시간이 좀 걸렸던 게, 민간 기관에서 개발한 제주 안심 코드를 제주 도로 이렇게 관리를 전환하는 그 모든 시스템을 하는 그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정부의 키패스는 아마 사회보장정보원과 그 다음에 민간 포털 네이버가 분리해서 정보를 갖게 되는데, 우리 제주 안심 코드는 일체 민간 기업에서 개인 정보를 가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입니다. 도민들 가운데 무증상이지만 자진해서 검사 받고 확진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인지, 그리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일부에 있어서는 주변에 접촉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계십니다. 지금 이 통계는 제가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어제도 그런 분이 계셨고요. 주변에 접촉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셔서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2단계가 올라간 18일 이후부터 우리 제주 사회에 지역사회 감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도민들 중에서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이상하다고 느낀다거나 혹은 주변에 이런 접촉자에 대한 연결성이 있다고 보시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수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아까 감염 경로가 예.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나오는데, 예, 무증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사실은 이 방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격리되었던 분들 중에서 14일 격리가 끝나는 상황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증상으로 격리가 해제되시는데,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감염이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저희가 믿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교양 발생하고서 관련해서 격리하신 분들은 격리 전에 검사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요 며칠 사이에 격리 중 양성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 팀에서는 조금이라도 정상이 없다 하더라도 격리 조치 중에 해제가 되시기 전에 그걸 다시 검사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지역 사회에서 감염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증상 감염으로 지역 사회에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 발생한 확진자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확진에 대한 연락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와 관련된 접촉자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검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그리고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 예. 감염 경로를 모르는 통계에 대해서는 환자가 나올 때마다 책임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순간에 감염을 모르는 것이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어떤 환자가 나타남에 따라서 그 감염을 알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면 그 감정을 모르는 거는 않는 그 범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KBS 문준영 기자입니다. 해돋이 명소 통제와 관련해 안내문 게시, 통제선 등을 제외하고 인력 배치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우선 통제선 설치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상황을 늘 점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면 즉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기자단 질문이 없어 오늘 미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